실수의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실수는 그런데 허수는 자 여기서 지금 허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실수의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실수를 제곱했는데 얘가 음수가 되는 수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수가 나와. 그럼 얘는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수 중에서는 그런 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상상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 그러면 제곱에서 음수가 되게 하는 수가 우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그 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키워나간 게 1도 되고 2도 되고 3이 됐고 일씩 줄여보니까 줄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도 음수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자. 그랬을 때 그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게 하는 수들의 기본 단위를 뭘로 할 거냐라고 정했을 때 제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수를 기준으로 너 개념 노트 안 갖고 왔어?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게 하는 수들의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뭘로 놓자?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게 하는 수를 만들자. 그러면 걔는 상상에서 만들어낸 수기 때문에 허상의 수야. 그럼 빨리 말을 했어야지. 들어가기 전에 빨리 말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수업 들어갔어? 뭐라 해야 되지? 말을 했는데 내가 못 들었어? 약간 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라는 거야? 저때 갔다 와. 복도 중간에 있는 복사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상상에서 나온 허상의 수기 때문에 그 허수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이제 뭘로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넣기로 했고 그때 이 아이는 그냥 나오는 아이가 아닙니다. 상상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와서 아이라고 나타낸 거야. 그럼 실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수는 우리가 뭘로 쓴다? 대문자 R로 많이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나온 아이는 아니라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그 허수를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뭘로 놓을 거냐라고 정했을 때 이렇게 하자.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상상해서 뭐라고 쓰자? 아이로 나타내자 하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허수를 만드는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란 얘기니까 결국 아이를 제곱한 값은 항상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요때 사용된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허수 단위라고 해. 그러니까 허수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냐면 제곱근을 처음 배울 때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넘어가는 그 느낌처럼 받아들이면 똑같은 성질들이 그대로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란 얘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그럼 제곱했을 때 나오는 수는 0을 제외하고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가정하자. 그럼 얘도 그럼 이거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두 개의 근이 될 건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뭘 갖다 쓰는 거야? 양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허수의 기본 단위인 i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이게 허수의 단위야. 그러면 이제 수가 확장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까지 실수까지였어. 근데 지금 뭘 배우게 돼? 이제 허수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허수는 별도로 놓지 말고 묶어주자라는 거야. 어떻게 묶자? 실수와 허수를 하나로 묶어서 얘네들을 복소수라고 하자 그래. 뭐라고 하자고? 복소수. 그럼 복소수는 이제 앞으로 영어로 쓸 때 이제 복소수는 뭐라고 쓸 거냐? 실수는 이렇게 가져오는 거라 했잖아. 얘를 가져와서 썼으면 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모아놓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영어에서 쓸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래서 복소수를 보통 알파벳 C에 대문자로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말했잖아. 실수에서 우리가 배울 때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배우는 느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넘어갈 때 우리가 무리수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P 더하기 Q 루트 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얘가 들어가. 얘는 제곱수는 아니야. 그러면 얘는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지만 얘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돼서 이 전체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했고,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실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리수를 만드는 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유리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를 가져다가 무리수를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복소수는 결국은 누구를 가져다가 허수라고 하는 건, 복소수라고 하는 건 실수를 끌어다가 복소수를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복소수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A 더하기 B, I의 꼴로 나타낼 거야. 단, 여기서 A하고 B는 실수입니다. 실수를 가져다가 이때 약속이야, 약속. 이때 A를 뭐라고 쓸 거냐? 실수 부분이라고 또는 실수부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B를 뭐라고 할 거냐, 이제. 허수부 또는 허수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수는 크게 실수와 허수로 나누어질 건데, 실수는 이미 알고 있고 유리수와 무리수라는 것. 그 다음에 허수는 A 플러스 BI의 꼴로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허수 부분에 존재해야 돼. 허수 부분이 없어지면 실수야. 그래서 A 플러스 BI로 표현을 할 거고, 이 허수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순허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해. 여기는 이제 기타 허수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뭐라고도 되어 있냐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타의 허수라고 표현을 할게. 그럼 여기서 순허수는 어떤 거냐? 요렇게 BI 꼴이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실수 부분은 없고 정말 허수 단위, 허수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순허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복소수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를 순허수라고 하고, 기타의 허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존재해. 그래서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닌 이런 애들을 순허수라고 한다. 그럼 자, 간단한 예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4i. 그럼 여기서 실수 부분 또는 실수부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3이라고 적으면 되고, 허수부 또는 허수 부분은 어디냐,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4. 부호를 포함합니다. 허수 단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 마이너스 4i 요렇게만 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순허수인 거야.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루트 3i도 순허수야. 그럼 3-4i 같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 기타 허수다라고. 지금 이제 복소수에서 사용되는 허수들의 용어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 어디? 더 이상 안 커지는데? 순허수. 순호수 아래. 갖다 표시. 그리고 옆에는 어디? 순호수 갖다 표시 옆에 왼쪽. 루트 3i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이냐? 더 크게 쓸까? 있는 걸 잘 몰라가지고요. 내가 글씨를 잘못 썼나 보구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허수 복소수 단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냥 켤레는 처음 듣는 말 아니야. 양말 한 켤레 두 켤레 하잖아. 그러니까 짝이야, 짝. 어떤 복소수가 하나 주어지면 걔의 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복소수 Z를 글씨 좀 더 크게 쓸게 그럼. 복소수 Z를 A 플러스 B I라고 했을 때 이것의 허수 부의 부호가 바뀌어. 바꾼 수를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쓸 거야 이제 앞으로. 하고 자 약속이 어떻게 쓸 거냐. 위에다가 발을 표시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복소수의 짝이야, 짝꿍 같은 거야. 켤레복소수다라고 하고 말했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실수 부분은 가만 놔두고 이 허수 부분에 오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돼. 자, 얘로 나타내. 이걸 뭐라고 한다? 켤레복소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켤레복소수하고 그것의 켤레복소수를 가져다가 곱해봐. 그러니까 A 플러스 BI라고 하나 잡았으면 그것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될 거야. 그럼 합차공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아까 처음에 했지. I의 제곱은 항상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의 제곱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결정이 돼.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다. 어떤 복소수가 하나 있을 때 그것의 켤레복소수하고의 곱은 항상 뭘로 바뀌게 된다? 실수가 된다. 근데 얘네들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말들이야. 앞으로 복소수 공부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해 준 게 이거야. 어떤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다. 자, 언제 많이 할 거냐? 분수꼴로 되어 있는 복소수들 나왔을 때 분모를 실수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복소수 Z가 3 플러스 4i야. 그러면 그것의 켤레복소수는 3-4i가 될 거고 얘네 둘의 곱은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을 더한 것과 같다. 알면 그냥 바로 계산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를 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하라는 얘기야? 그것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허수가 실수가 될 수 있어. 자, 네 번째는 복소수의 상등 관계입니다. 당연히 A, B, C, D는 실수에서 가지고 올 거고 자, 전부 다 지금 복소수의 상등도 누구하고 똑같냐면 실수에서 무리수에서 상등관계 만들었던 거랑 내용이 비슷할 거야. 첫 번째 A 더하기 BI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도 0이고 B도 0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허수랑 C 더하기 DI라고 하는 복소수. 둘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한다. 뭐 하는 거지? 이제 대학교에서 수학을 할 때는 복소수만 따로 과목이 하나 있어. 복소 해석하기라 그래가지고 복소수만 따로 공부를 하기는 해. 뭘 그랬지? 그래서 자 문제에서 복소수는 뭐가 헷갈리냐면 다들 복소수라고 하니까 허수만 생각해. 근데 복소수는 허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소수 안에는 누구도 있다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라고 하면 허수로 하지만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복소수는 실수도 생각하고 허수도 생각하고 둘 다 생각해서 가야 돼. 알겠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복소수 그러면 진짜 허수만 생각해서 문제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 오답이 나올 때가. 그 다음에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알았죠?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돼. 자, 얘도 계산. 우리가 3 더하기 4 루트 5하고 2 더하기 3 루트 5하고 더하라고 하잖아. 그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무리수는 같은 무리수끼리만 더하거나 빼기가 가능했지. 뭐처럼? 동량처럼 마찬가지야. 이 복소수에서도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랑 실수와 허수 부분을 동량처럼 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기. 자, 마찬가지 얘도 A-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 동량처럼. 동량 계산입니다. 동량. 실수항은 실수항끼리, 허수항은 허수항끼리 얘네들을 각각을 동량처럼 계산. 실수하면 근데 꼭 괄호를 묶어야 돼. 안 해도 돼. 안 묶어도 돼. 안 묶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어. 그냥 묶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뭘로 계산하면 돼?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곱셈하면 되지. AC 더하기 ADI 플러스 BC I 마이너스 BD. 자, BI하고 DI하고 곱하면 BD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BD로 바꾸기.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AC-BD 플러스 AD 더하기 BC I. 자,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가 사용되는 자리는 이제 4번 자리. 우리가 무리수를 분모가 이렇게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꼴이야. 그럼 분모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이제? 분모 이거 뭐 해줘야 돼? 2 플러스 루트 3. 유리화? 그렇지. 유리화할 때 우리가 뭘 이용해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 분모 유리화 했잖아. 근데 이제 저렇게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뭐 해줘? 분모 실수와. 근데 합차 공식이란 얘기는 결국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분수에가 저렇게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허수에 켤레 복소수만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합차 공식 이용해서 분모 실수화하기. 그럼 먼저 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기. 자, 그러면 분모는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으로 바뀌고, 자, 분자는 우리가 뭐 해주면 되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풀어나가면 되고, AC랑 마이너스 BD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BD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D 플러스 BCI. 그리고 정리하면 뭘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나타내지니까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분의 AC 더하기 BD.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
I 하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분모가 허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것의 켤레복소수를 이용해서 반드시 분모 실수화하기. 자, 실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복소수 자체가 실수를 사용해서 복소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소수는 뭐가 가능해? 그래서 복소수도 사칙연산이 가능해. 4번이 가능한 거지. 4번은 뭐야? 덧셈, 뺄셈, 곱셈까지 했고 4번이 바로 뭐야? 나눗셈이야, 나눗셈. 자,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 다 적었지,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연산은 실수에서 사용되는 사칙연산과 동일하게 복소수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전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실수의 복소수의 사칙연산은 실수의 사칙연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뭐가 가능해? 덧셈과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다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한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i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들었으니까 허수 단위를 만들어줬고, 그 허수의 단위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수 중에서 양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허수 단위 i였기 때문에 결국은 i를 제곱한 값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1과 같다. 자, 그래서 이 i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 먼저 i를 n제곱하면, 자, i를 1제곱하면 그냥 i야. n이 1이면 1일 때, 그럼 n이 2면 i의 제곱이야. 그럼 얼마 나올까? i의 제곱이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i의 세제곱은 얼마고? 마이너스 i. 왜냐면 누구랑 누구랑 하면 돼? i의 제곱하고 i하고 곱하면 누가 나와? i의 세제곱 나오잖아.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i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i. 그럼 4제곱하면 i의 4제곱이거든. 그럼 i의 4제곱이면 i의 제곱을 제곱한 거하고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1이야. 그럼 5제곱하면, 그럼 i의 5제곱은 4제곱하고 얘는 이렇게 가면 되잖아. i의 4제곱에다가 누구를 하나 더 곱한 거하고 똑같아. i를 곱한 거하고 서로 같아. 그럼 i의 5제곱은 다시 누가 나와? i가 되겠지. 그 다음에 n이 6이야. 그럼 i의 6제곱이겠지? 6제곱이면 다시 누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지 않겠어? 5제곱이 i 됐잖아. 5제곱이 i면 6제곱이면 5제곱에다가 i를 하나 더 곱해준 거하고 똑같아. 그럼 i의 제곱이 되지. 얘는 i의 5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야. i에다가 다시 i 곱하는 거하고 같아지지. 그럼 결국 뭐가 돼? i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냐? 맞지? 이거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 아닌데. 그럼 7제곱 하면 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i의 8제곱 하면 다시 얼마가 되고? 1. 그럼 이 4제곱 할 때마다, 4번 할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i를 n제곱 하게 되면 누구누구로 나온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 i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랑 1이랑 다시 i가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1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i 나오고, 다시 1 나오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요렇게 쓸 수 있어. 봐봐. 자, 1
이렇게 쓸 수 있지. i의 1제곱하고 누구하고 같아졌어? i의 5제곱하고 같아졌죠? 그지? 그럼 i의 5제곱하고 또 누구랑 같아지겠어? i의 몇 제곱하고? 8제곱 했을 때 1 나왔어. 그렇지. i의 9제곱.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13. 보이네? 자, i 제곱은 i의 몇 제곱하고 같고? 6제곱하고 같아졌지? 그 다음에 i의 몇 제곱? 10제곱. i의 몇 제곱? 같아지겠지?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은 i의 몇 제곱이랑 같고? 7제곱이랑 같죠? i의 몇 제곱? 11제곱. i의 몇 제곱? 15제곱. 그럼 i의 4제곱은 i의 몇 제곱? 8제곱. 12제곱. 16제곱. 자, 이거 기억해놔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고? i고. 요 자리는 전부 다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1 되는 거야. 보이죠? 규칙이 뭐야? 사씨. 지수가 사씨 커져. 그리고 또 규칙이 있어. 그럼 i가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 지금 4개가 전부 다 항상 공통이잖아. 그치? 4마디마다 다시 돌아가지. 순환소수처럼. 순환마디가 4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지 않아? 그러면 4로 나누었을 때 지수 n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들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i가 되는 거고, 지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애들은 전부 다 i의 제곱과 같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애들은 전부 다 i의 세제곱하고 같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4의 배수꼴로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누구하고 똑같아? 1로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시킨 게 i가 자 4n 플러스 1이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애들은 전부 다 i하고 같고, i의 4n 플러스 2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고, 4n 플러스 3이야. 그럼 지수가 4의 배수보다 3씩 더 커.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지수가 4의 n제곱의 형태인 4의 배수꼴로 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누가 되는 거고? 1. 얘네들은 전부 다 뭐해?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얘네들이 바로 뭐야? 7번 문제 제목처럼 i의 거듭 제곱에 순환한다.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은 4를 주기로 해서 반복한다. 자, 뭐는 기억해.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여기는 풀어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요 정도는 기억하고 가야지. 이 정도는 i의 거듭 제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럼 쟤네들을 가져다가 써야 될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봐봐. i의 만약에 999제곱이야. 그럼 이거 다 하고 있겠어? 아니잖아. 제일 간단한 게 누구겠어? 1이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쉬운 거야. 999는 너무 크면 99만 생각하게. 그러면 4제곱 하면 99 안에 4의 배수가 얼마까지 해서 4, 2, 8, 4, 4, 16. 그러면 24제곱 하고 나머지가 얼마야? 3개 남지? i의 세제곱이야. 근데 i의 4제곱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생략되고 결국은 i의 몇 제곱 찾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i 또는 99잖아. 그럼 얘를 4 곱하기 4로 나누는 거지. 더하기 3이야. 그럼 나머지가 3이 되는 수니까 i의 세제곱과 같구나 라는 거 알고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거듭 제곱의 지수가 크면 클수록 뭐 해야 돼? 저런 규칙을 가지고 찾아봐야 돼. 은광아 정신 차리고 있지? 예. 자, 8번입니다. 자, 실수의 집합에서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정의되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허수 단위를 가져다가 사용하여 음의 실수의 제곱군을 보이고 일반적으로인 실수 A의 제곱군에 대해서 자 실수의 거듭 제곱은 반드시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았어 지금까지는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을 가졌는데 이제 허수 단위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제곱에서 음수되는 것도 쓸 수 있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해가 해가 있다 없다라고 배웠어.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자, 얘 부호가 0보다 크면 뭐라 그래? 몇 개를 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그랬고 얘가 0이 되면 뭘 갖는다 그랬어? 한 개,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없다라고 배웠지. 근데 이제 뭘 배워? 우리가 이 루트 안에 있는 부호가 음수가 되면 이제 뭐가 돼? 허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요런 애들도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제 배우는 거라고. 그때는 없다라고 했고.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적어보면 A가 일단 0보다 커. A가 0보다 크면 자, 마이너스 A의 제곱군.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 작아. 그럼 얘의 제곱군은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A일 건데 얘네들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I라고 쓰자. 왜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제곱해서 음수되는 건 실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라고? 허수.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라고 약속하자. 그리고 이때 자, 루트 A, I는 누구하고 같다? 루트 마이너스 A하고 서로 같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그래서 뭘로 나온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확장시켜서 이제 뭐 할 수 있어? A의 제곱근 따라서 A의 제곱근은 요 A의 부호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상관없이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뭐 할 수 있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모두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첫 단원에서 제곱근을 배울 때는 A가 0일 때는 제곱근을 하나만 가지게 되고 A가 0보다 클 때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를 갖는다. 따라서 제곱근을 가지려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제곱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제곱근을 가지게 되고 0이 아닌 양수 음수의 경우는 항상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몇 개를 갖는다는 얘기야. 두 개씩 가질 수 이제 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다 사용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3의 제곱근 이번에는 A가 양수야. 3의 제곱근은 우리가 뭐라고 적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적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또다시 누구하고 같고 3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누구도 가능해. 음수 부호에 관계없다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뭐라고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라고 적고 얘는 뿔마 루트 5y라고 표현하자. 그럼 결국은 제곱근과 제곱의 관계에 의해서 루트 5 i의 제곱이 결국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하고 되지.
그래서 0을 제외하고는 양수하고 음수하고 관계없이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제곱근을 몇 개를 갖는다? 2개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자,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성질 두 가지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언제 배웠던 거? 3-1에서 배운 거잖아. 제곱근끼리 곱하면 곱한 것의 제곱근하고 서로 같고, 제곱근끼리 나누면 나누고 나서의 양의 제곱근하고 서로 같다. 이게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 자, 얘를 이제 어디다가 허수 단위로 이제 확장됩니다. 복소수로. 자, 조건은 똑같아. A하고 B가 뭐일 때? 실수일 때. (1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자, 요렇게 부호가 이제 바뀔 때가 있고 그대로 나올 때 두 가지로 있다는 얘기야. 자, 부호가 바뀔 때는 반드시 언제다? A하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아까 봤죠? 루트 오버하고도 부호가 이렇게 바뀔 때가 안에 있는 부호가 음수일 때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요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다 성립해.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도 되고 둘의 부호가 양수일 때도 다 돼. 근데 저렇게 제곱근끼리 분명히 양의 제곱근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음의 제곱근이 나온 거잖아. 그럴 때는 근호 안에 있는 두 수의 부호가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야 이제. 자, 얘를 보세요. 자, 루트 3 곱하기 0은 이렇게 음수인 경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보여줄게. 이건 그냥 얼마하고 똑같아? 3 곱하기 0 하니까 그냥 뭐가 돼? 0. 그지? 자, 0은 누구랑 곱해도 0이기 때문에 두 수의 부호가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0만 되더라도 이 근호 안에 있는 부호가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상관없이 항상 결과는 뭐 나오게 돼? 0 하고 나오게 돼. 이건 등호의 성립 조건입니다. 둘 다 0일 때도 뭐가 되고 0. 이거지 이거. 둘 다 이렇게 0. 0 해도 뭐가 돼? 루트 0 곱하기 0에서 0.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근데 둘의 부호가 전부 다 0보다 작아. 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와? 루트 3i 곱하기 루트 2i 하고 나오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i의 제곱이 되면서 루트 6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고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6 나오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정해준 것 같다고.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둘의 부호가 둘 다 음수였어. 근데 앞에 있는 부호는 양의 제곱근이야. 근데 곱했을 때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이 둘의 부호가 그래서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 될 때는 보이죠? 보이지? 자, 두 번째입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와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분모까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자만 0보다 크거나 같고 분모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분모가 0보다 작을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양의 제곱근끼리 나누었을 때 음의 제곱근으로 바뀌는 경우는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자, 등식이 성립할 때는 0이 돼도 성립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전부 다 써도 돼. 자,
어쨌든 분모가 0이 되면은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분모는 0이 안 되는 것 뿐이고, 자, 예를 들자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자, 분모 뭐 해줘야 돼? 분모 허수죠?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은 누가 돼서 나와? 루트 3 i가 돼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분모가 지금 뭐야? 실수가 아니라 분모 허수죠? 허수면 우리 뭐 해줘야 돼? 분모가 허수야. 뭐 해줘야 돼? 분모 뭘로 바꿔줘야 돼? 실수. 그러면 제곱 안 하고 이렇게 할게. i만 곱할게. i만. i만. 왜냐면 부호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i만 곱할게. 그럼 여기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쓰고 루트 3분의 누구로 바뀌어? 루트 2 i로 바뀌어. 됐을까? 얘는 뭘로 바뀌어? 루트 마이너스 2로 바뀌지.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그 외의 경우는 뭐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해놨잖아. 자, 요거 써.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걸 써도 되고 지워도 되고 이렇게 놨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이게 지금 좌변이야. 왼쪽 어디냐면 이쪽이야. 이쪽 과정을 지금 적어준 거고, 얘가 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면 마이너스 루트 하고 누구 해도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 해도 된대. 그럼 마이너스 루트 하고 얘가 결국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쓸 수 있지. 루트 하고 3분의 마이너스 2로 바꿔봐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하고 3분의 그냥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됐잖아. 그냥 이렇게 해줄게. 2니까 마이너스 루트 얼마로 바뀌어? 3분의 2 i하고 바뀌지. 이렇게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i 해서 이 위쪽에서 만들어진 결과와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서로 같아지게 되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이것도 헷갈려.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표정이. 이렇게 봐봐. 자, 이해했지? 루트 이해했지? 마이너스 됐지?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적어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i하고 호수로 바뀌어. 그럼 얘는 결국은 양의 제곱근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i. 그럼 결과가 서로 같지. 이렇게 비교하면 더 빠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뭘로? 양의 제곱근으로 시작해서 뭘로 바꿀 수 있다? 음의 제곱근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얘 조건에 의해서 A하고 B의 부호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줄 거냐면 문제는 이렇게 줄 거라는 얘기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일 때 라고 놔두고 뭐 B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뭡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줘야 돼? A는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분모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읽고 가야 되는 거라고 이제. 그거. 자, 10번 해봅니다. 10번은 A는 양수고 B는 음수야. 얘네 둘이는 부호가 서로 같아 달라. 그러면 그냥 뭐일 뿐이야. 그냥 루트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뭐라고 적어? 루트 6 i라고 쓸 수 있다고.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거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 i가 돼서 루트 3 곱하기 2 i에서 루트 6 i. 그럼 얘가 결국 뭐하고 똑같아? 루트 마이너스 6하고 서로 같지.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루트 3i 곱하기 루트 2야. 그럼 얘는 루트 6i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루트 마이너스 6하고 서로 같고, 그러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6. 그래서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a하고 b의 부호가 둘 중에 적어도 하나,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 이때인 경우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둘이서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잖아. 그 외의 경우는 하나의 제곱근 안에서 곱셈이 가능하다고. 근데 얘는 둘 다 0보다 작습니다. 여기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자, 루트 3i 곱하기 루트 2i니까 루트 6i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루트 6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루트 6 하고 정리되는 거라고. 그래서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는 음의 제곱근으로 바뀌고 근호 안에 있는 숫끼리 곱한 거하고 서로 같다라고. 숨어있는 말이 이거지. 부호는 반대로 바꾸면서 누구랑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한 결과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지. 자, 얘는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얘도 먼저 해보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아니 루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루트 2i로 바뀌고, 얘는 누구랑 똑같다? 루트 3분의 2i하고 같아. 그러면 얘가 허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야.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반대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잖아. 분모가 허수로 바뀌고 분자는 실수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아까 했던 것처럼 i 곱해 i분의 1 꼴이니까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i를 곱하면 루트 3분의 2 하고 i 제곱분의 i로 되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뀐다는 얘기야? i 어디 가버렸대? 미안해. 마이너스 i 하고 i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뀌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루트 하고 이거야 루트 b분의 루트 a인데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으면 누가 된다? 음의 제곱근으로 바뀌면서 b분의 a하고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b분의 a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3하고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b분의 a하고 서로 같다. 그거야 지금. 근데 계산은 그냥 단순한 연산이기 때문에 허수를 뭘로 바꿔서 실수화 해가지고 근호 밖으로 허수 단위 꺼내가지고 계산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얘는 그냥 나오지. 약분. 그래서 이 외, 그 외의 경우는 뭐라고 해놨어? 루트 b분의 루트 a는 그냥 누구랑 같다? 루트 b분의 a하고 서로 같다. 그러니까 얘는 루트 그냥 얼마? 3분의 2. 이 말은 이거야. a하고 b하고 지금 부호가 같아. 그러면 그 외의 경우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결국 루트 3분의 2하고 서로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만 정확하게 외워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식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시키란 얘기야. 누구만 이 경우 있잖아. 이 경우 어디 갔대? 여기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얘네들은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조건이랑 나머지 애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가져다가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넘어가서 켈리복소수의 성질까지 하고 시계. 반드시 외우고 있을까? 자, 두 복소수 Z1과
두 개의 복소수를 가지고 문제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두 개의 복소수의 합. 그것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한 거하고 서로 같대. 자, 얘는 안 적어도 됩니다. 설명만 할 테니까. 보고 이해하면 돼. Z1을 A 더하기 BI로 놓고 Z2를 C 더하기 DI로 놓을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A-BI로 놓고 Z2의 켤레 복소수를 C-DI라고 했을 때 Z1 더하기 Z2는 이거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더했단 말이야. 그럼 그것에 뭘 물어보냐면 켤레 복소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뀌겠지. A 더하기 C하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근데 얘를 풀어놓고 보면 결국은 A 빼기 BI야.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C하고 마이너스 DI하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A-BI가 결국은 누구냐. Z1의 켤레 복소수였고 C-DI는 Z2의 켤레 복소수였다. 그래서 그 복소수,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한 것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한 거하고 서로 같다. 라는 말. 베이스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두 번째, 각각의 복소수끼리 뺐을 때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끼리 뺀 거하고 서로 같다. 세 번째는, 자,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각의 Z1과 Z2라고 하는 두 개의 복소수의 곱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거하고 서로 같다. 해보면 자, 먼저 곱했어. 그러면 AC-BD 플러스 AD 플러스 BCI야. 자, 그럼 그것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거를 쪼개려고 하면 어렵고 뭐 할 거냐면 각각의 켤레 복소수 찾을 거야. A-BI하고 C-DI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보. 그러면 AC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야. I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BD는 그대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이랑 실수 부분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I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AD 플러스 BC I. 그러면 곱한 것의 켤레 복소수와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게 서로 같아. 그래서 저 과정이 이 성질이 설명되는 거야.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복소수끼리 나눴을 때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끼리 나눈 거하고 서로 같다. 자, 중요한 성질입니다. 문제 풀 때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증명하는 방법은 몰라도 돼. 아, 이 정도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TC의 성질은 반드시 기억해. 왔다 갔다 쓸 줄 알아야 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어떤 복소수의 K배 실수배한 것은 복소수에다가 켤레 복소수에다가 실수배한 것과 같다. 단 K는 실수. 자, 얘로 그냥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적는 것만 한번 적어보면, 자, 이건 W입니다. 얘도 복소수야. 그럼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된다? 각각의 켤레 복소수 어디다가 분모랑, 자, 분모에 있는 복소수에다가 발을 붙이고 분자에다가도 뭐 해준 거고 똑같아. 발을 붙여서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구한 거고 서로 같아. 그럼 얘가 이제 얘가 Z1이 되고 얘가 Z2가 되니까 3 오메가 바 플러스 1 분의 1 플러스 2 오메가 바를 구한 거하고 서로 뺀 거니까 그대로 한 거하고 서로 같다. 자, 실수는 복소수 돼,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1의 켤레복소수는 1은 허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뭐가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지.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실수입니다. 원래 복소수 켤레복소수 자체가 어디 부분이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 켤레복소수는 어디 부호가 바뀌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수는 바뀔 허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자신이 켤레복소수가 되는 거지. 얼마이지?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자. 일단 12번하고 12번 하나 남았는데 그냥 쉬었다 하게.